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인투와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작년 3월에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해외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시계들을 소개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해외의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어떻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를 어떻게 받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투와치처럼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시계들을 정식 수입을 해주면은 구매도 쉬워지고 서비스도 국내에서 받기 좋아지니까 가격만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랑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조건이라면은 인투와치 같은 국내 유통업체들을 더 이용해 주시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약간은 될 거고요. 인투와치에서는 계속 흥미로운 해외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한국에 들여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난 건 아니지만은 다음 달 중순에도 엄청나게 재밌는 시계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인투와치에서 얼마 전에 선보인 브랜드들 중에서는 요즘 상당히 핫한 싱가포르의 신생 브랜드 엑시오스도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들은 이미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투와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연 김에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아이언클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 대비 스펙이 좋은 시계입니다. 40mm 사이즈의 500m 방수 케이스에다가 스위스의 셀리타 SW200-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고 세라믹 베젤과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물론이고 최고 등급의 야광에다가 케이스랑 메탈줄에 스크래치 방지 코팅도 있는데 국내 가격이 7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 공식 출시된 시계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가격 대비 스펙을 가진 시계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이언클레드의 디자인이 롤렉스를 연상시키는 다소 식상한 포맷을 답습하고 있다고 해서 싫으신 분들이라면은 플래그십이 대안으로 있습니다. 아이언클레드만큼 스펙 괴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은 디자인에서 좀 더 엑시오스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시계여서 더 매력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40mm 사이즈의 200m 방수 케이스에 미오타의 9015번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적용하고 있고 사파이어 베젤과 사파이어 크리스탈 최고 등급의 야광을 넣었습니다. 이 친구는 가격이 6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실은 엑시오스가 아니라 보레알리스입니다. 인투와치가 한국에 들여온 브랜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 채널에 소개됐던 브랜드가 바로 포르투갈에서 온 보레알리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보레알리스는 인기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은 브랜드들 중 하나여서 새 제품을 소개하기만 하면은 해외에서는 거의 금방 매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채널이 지금처럼 힘이 있던 시절도 아니라서 보레알리스 시계를 리뷰를 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해외에선 이미 매진된 제품들을 인투와치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아주 반갑게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도 역시 해외에서는 매진이 됐고요. 인투와치 쪽에서만 재고를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름은 올리시포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올리시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거는 포르투갈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시계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에 평소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케이스의 형태를 보면 진의 8년구나, 호이어의 908004, 티소의 PR16 같은 1980년대 다이버 시계들의 케이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모델을 아주 직접적으로 참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디자인의 변주나 디테일에 대한 주목 같은 걸 보면은 보레알리스의 자기만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상당히 힘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보레알리스가 가격 대비 스펙은 늘 준수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좋습니다. 300m 방수 케이스에 미오타 9015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뛰어난 야광과 세라믹 베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더했는데 52만원의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요즘 나왔던 보레알리스의 시계들보다는 한 10만원 이상씩 다 저렴하고 스펙과 만듦새 대비 아주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매크로 렌즈로 이 시계를 촬영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마감 실수가 없는 거를 떠나서 그냥 50만원대라는 가격 태그를 다시 확인하게 될 정도로 마감이 그냥 좋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다이버들의 한 반값 정도의 훨씬 재밌는 디자인에 괜찮은 만듦새의 시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거는 로열 블루 색상의 올리시포인데요. 케이스 직경은 40mm이고 베젤 직경은 39mm로 오히려 케이스보다 좀 더 작습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mm로 아주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미오타 9015
무브먼트의 장점을 살려서 300m의 방수 성능치고 두께는 12.2mm로 얇은 편이고요. 무게는 제 17.8cm 손목 사이즈에 맞게 줄길이 조정을 했을 때 메탈줄을 포함해서 148.2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이고 시계줄 교체가 더 쉽도록 드릴드 러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메탈줄 너비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20mm로 커지는 형태입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베젤이 39mm 직경이라서 일반적인 40mm 사이즈의 시계보다는 좀 더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손목에도 넘치는 느낌이 전혀 없고 두께도 과도하지 않아서 손목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진 케이스의 생김새 덕분에 제 17.8cm 둘레 손목에서도 볼품없이 작아 보이지 않고 적당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빈티지 컨셉에 어울리는 편안한 사이즈고요. 미드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목이 좀 굵은 분들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선명하게 적용이 됐고요. 측면을 보시면 아래 위를 빗면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빗면 부분에는 폴리시 피니쉬를 적용을 하고 가운데는 브러쉬 피니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와 폴리시가 교차하도록 만들어서 케이스의 입체감이 더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롤렉스 프레지던트 스타일의 메탈 줄에는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고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3mm 지름의 용두는 통상적이지 않은 4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요.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보레알리스의 B 이니셜이 새겨졌습니다. 4시 방향에 있는 용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등에 부딪히지 않아서 착용감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장점인 반면에 좀 익숙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조작할 때 다소 힘들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베젤의 인서트는 브러쉬 피니쉬를 적용해서 번쩍거리지 않는 로열 블루 색상의 세라믹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마커는 일단 음각으로 새긴 다음에 흰색의 야광 페인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야광 페인트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비껴나온 부분 없이 아주 정교하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된 세라믹 인서트는 흔히 쓰이는 유광 세라믹과 비교를 해서 화려한 맛은 덜한 대신에 좀 더 차분하고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베젤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선명한 코인 엣지가 들어있어서 잡기가 좋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베젤의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릭 소리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깊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물론 백플레이도 전혀 없습니다. 50만원대 시계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베젤입니다. 올리10호에는 방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3mm 두께 두툼한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시계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시계 유리 탓에 자칫 다이얼이 탁해 보일 수 있는데 유리 내부의 무반사 처리를 잘 적용을 해서 다이얼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시계 유리 아래로는 여러 요소들을 부착하고 새겨 놓아서 꽤 3차원적으로 입체감 있게 구성된 다이얼이 보입니다. 다이얼은 무광의 로열 블루 색상인데요. 무광이지만은 아르데코풍의 물고기 비늘 모양 패턴을 깊게 새겨 놓아서 단조롭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이얼 제일 가장자리에는 흰색의 챕터링이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챕터링과 거의 같은 높이로 폴리시된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작대기 모양의 야광 인덱스들을 붙여놨습니다. 또한 스틱형의 시분침과 사각형의 팁이 달린 가느다란 초침도 금색이고요.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색의 메탈릭 잉크로 12시 인덱스 아래에는 보레알리스의 회사 이름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날짜창은 6시에 배치를 했고요. 날짜창 위에 300m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도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이얼이 너무 디테일이 복잡하게 많은가 싶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오로지 가까이서 볼 때만 들어오는 디테일들이어서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시간 읽기에 필요한 요소들만 쏙 눈에 들어오는 가독성이 좋은 다이얼입니다. 아르데코풍의 길로쉐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의 디테일이 재밌고 또 현대적인 시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로열 블루와 금색의 색조합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새 길트 다이얼이 어디서나 유행인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시계에서도 만족감을 얻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BGW9 도료를 아주 듬뿍듬뿍 사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늘색의 야광을 보실 수 있는데 보레알리스는 젤로스와 마찬가지로 야광 도료를
아주 풍족하게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시분침과 인덱스는 물론이고 베젤 마커 모두에 야광을 적용한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도 초반 밝기나 지속력에서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른 회사처럼 X1 등급을 사용했다고 적혀있진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거의 최고 등급의 야광에 준하는 야광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시계를 구동하는 엔진은 미오타의 9015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고요. 파워 리저브가 스위스 계통의 에타나 셀리타보다 2시간 정도 긴 40시간인 게 강점인 무브먼트입니다. 공식 스펙상에서 이 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범위 사이이고요. 같은 진동수를 가진 에타나 셀리타 등의 스위스 무브먼트랑 비교를 했을 때 퍼포먼스는 비슷한데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은 로터가 단방향으로만 스프링을 감아주기 때문에 세게 시계를 흔들면은 이제 저항이 안 걸려 있는 반대쪽 방향으로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4시 방향에 있는 용두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처음에 조작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두 나산의 액션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용두를 풀어서 용두가 처음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요. 용두를 반쯤 뽑으신 상태에서는 날짜창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창의 클릭은 선명하고요. 다시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시원시원하게 분침이 움직이죠.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돌려서 넣어주셔야 방수성이 보장이 되고요. 케이스의 뒷면에는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백이 들어갔습니다. 샌드블라스트 된 바탕에 보레알리스의 시그니처인 이너 그림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에다가는 브러쉬를 해놨고요. 가장자리에는 주요 스펙을 음각으로 새겨놨습니다. 케이스백을 만져보면 거친 부분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착용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계줄로는 롤렉스의 프레지던트 스타일의 메탈 브레이슬릿을 채택을 했습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전혀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을 했고 이 시계가 중점적으로 참고한 1980년대 원조 시계들과 달리 메탈줄이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메탈줄의 느낌은 흐물거린다고 느껴질 만큼 유연하고 가벼운데요. 실체감은 다소 없는 대신에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사를 활용해서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고급감이 느껴지고요. 클래스프도 실체감이 있는 밀드 클래스프에 이중 잠금까지 됩니다. 잘 만든 클래스프인데 한 가지 아시다면 푸시 버튼이 없어서 마찰을 이용해서 고정되고 풀리는 방식이라서 클래스프를 열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마이크로 어저스먼트 구멍은 4개여서 충분히 세밀하게 길이 조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평입니다. 올리시포는 스펙 대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과 특이한 빈티지 디자인 그리고 좋은 만듦새와 대중성을 다 확보하고 있는 다이버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 조합도 특이하고 비슷한 가격대는 물론이고 더 가격대를 올려봐도 비슷한 생김새의 시계가 많지 않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올리시포라는 브랜드의 포르투갈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이름을 썼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보레알리스의 올리시포라는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스톰 이후에 보레알리스의 최고의 시계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